이번 주제는 왜 도덕적으로 행위하는가 또는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고대 철학의 텍스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윤리학이라는 또는 도덕 철학이라는 철학의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의 문제들, 그러니까 도덕 철학, 윤리학의 문제들은 뭐 당연히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읽을 때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의식 중에서 왜 도덕적으로 사람들은 행동하고 있는 건지 또는 왜 그래야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들을 고대 철학의 텍스트에서 찾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몇 가지를 간단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소크라테스 얘기죠. 누구도 자진해서 자신에게 나쁜 짓 또는 부정의한 짓을 하지 않는다. 여기 이제 가로쳐 놓은 것은 우리가 자칫하면 이게 이제 나쁜 짓, 도덕적으로 나쁜 짓으로 국한해서 이해하기 쉬운데 고대 철학 텍스트의 문제 의식은 단순히 도덕적 차원으로 바로 가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 삶에서 활동하는 것들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도덕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는 그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도덕적 행위하면 이타적 행위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근대 이후의 개념인 거고 고대 철학에서 당연히 행위는 행위자 본인에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가 또 모두에게 좋은 것이 되어야 바로 윤리적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를 포함해서 나쁜 짓 또는 여기 이제 도덕적 용어로 쓰면 부정의한 짓을 하지 않는다. 이 나쁜 짓, 부정의한 짓이라 사실 부정의한 짓이란 말이 이제 아디케인이라는 그리스 말이 남을 해코지하다라는 뜻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부정의한 짓과 나쁜 짓은 통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 상당히 좀 역설적으로 보이고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긴 얘기를 하긴 좀 복잡한 얘기라서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의 선택의 이유는 그것이 좋은 것 또는 자기 생각에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것 그런 것을 이제 하기 때문인 거죠. 보통 그래서 우리가 알면서 나쁜 짓을 한다. 의지박약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만 자제력 없음이라고 자제력 없음. 의지라는 말은 그리스에서는 잘 쓰지 않던 말이기 때문에 그리스 윤리학에서는 이제 자제력 없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진해서 자신에게 나쁜 짓을 한다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플라톤의 작품이 프로타고라스라는 작품인데 거기 보면 측정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들의 생각, 상식, 쾌락에 져서 알면서 나쁜 짓을 한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그거는 알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몰라서 하는 짓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측정술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눈앞에 보이는 쾌락이 늘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쾌락이 좋은 줄 알고 그 쾌락을 선택하지만 사실은 측정을 잘못해서 저 뒤에 있는 이 쾌락을 선택하게 되면서 나중에 올 그 고통이 더 큰데 그걸 계산하지 못하고 당장 쾌락에 눈이 멀어서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선택을 하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무지이지 알면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수를 잘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의 상식 또 다른 상식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어떤 사람들은 현명해서 당장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지 않고 먼 미래의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해서 선택을 한다. 그게 바로 이제 측정술인 거예요. 근데 이제 측정술에서는 공리주의처럼 쾌락과 고통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결과까지 고려하는 기술을 하게 되면 누구도 자진해서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는 행위 원리 속에서 알을 확보하게 되면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자진해서 나쁜 짓을 안 하니까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몰라서 하는 짓인 거죠. 그게 좋은 줄 알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나쁜 짓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으로 이어지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반면에 이제 기게스의 반지로 대변되는 그러니까 플라톤이 자기의 생각과 대변되는 반대되는 대변이 아니고 반대되는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는 게 바로 기게스의 반지입니다.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기 몸이 보이지 않게 하는 마술 반지를 얻은 사람이 굉장히 그 나라의 왕을 죽이고 왕비를 취하고 뭐 부귀 권세를 누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 자기애가 피해만 오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쁜 짓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일반인들의 생각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칼리크레스라는 플라톤의 고르기아스 편에 나오는 민주파 지도자의 얘기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건데 부정의한 짓을 하지 않는 이유는 부정의한 짓을 당할 때 물리칠 힘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기게스의 반지로 대변되는 것이고 플라톤의 국가 이권에서 이 기게스의 반지를 통해서 글라우콘이 얘기하고 있는 바가 이런 겁니다. 이 칼리클레스는 고르기아스 편에 나오는 얘기를 합니다만 이 칼리클레스의 강자의 도덕은 약자들이 강자를 이겨먹을 수가 없으니까 강자를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을 해서 너는 강자지만 약자의 것을 뺏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 안 되고 서로 나눠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스를 세뇌를 시켰다. 그게 이제 이른바 도덕이다라는 것인데 기게스 반지를 얘기하는 국가편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협약을 맺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부정의를 저지르고 그 부정의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좋겠지만 내가 그럴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부정의를 모두 다 안 저지르는 거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라는 것이 그렇게 생긴 거다. 정의라는 건 부정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기로 하는 서로의 약속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마음으로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고 부정의를 하고 싶으나 그 부정의를 행하는 게 더 이익이니까 하고 싶으나 그럴 수가 없어서 서로 부정의를 안 하기로 한 협약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기게스 반지를 통해서 국가에서 플라톤이 자기와 다른 반대의 당시 일반인들의 어떤 상식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 얘기들을 이제 형태화시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얘기는 왜 도덕적으로 행해야 하는가 또는 왜 행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에 다 걸리는 거죠. 이것이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자, 이것 이제 염치와 분별 얘기는 플라톤의 고르기아스 편도 아니고 이건 이제 프로타고라스 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프로타고라스 편을 보면 소크라테스와 프로타고라스가 논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때로는 어떤 대화편들을 보면 플라톤이 역할을 분담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염치와 분별 얘기는 프로타고라스 얘기거든요. 근데 플라톤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이 염치와 분별이라는 거는 그 프로메테우스 신화와 그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신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인간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연계에 나타나서 생존을 하는데 강한 짐승들의 공격을 받는데 그 공격을 물리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전쟁을 하려면 짐승을 상대로 싸움을 하려면 협동심이며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덕목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어서 자꾸 죽어나가니까 제우스가 헤르메스를 시켜서 염치와 분별을 공동체의 사람 모두가 갖게 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이론으로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시민적 덕, 염치와 분별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도 뭐 아까 칼리크레스식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교육을 훈계를 통해서 뭐 남의 걸 뺏으면 안 된다,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심성을 갖춰야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 이것도 이제 당시 사람들의 상식이기도 하고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인 어떤 접근이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이거 좀 더 진보된 생각인데 이제 플라톤의 생각이에요. 이건 뭐
어디 하나에 나온다기보다는 플라톤 전체를 관통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진선미가 동일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된 것, 진리는 아름답고 그리고 아름다운 건 또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좋은 것은 요 생각,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은 좋은 것이라는 거는 아름답다라는 거는 그냥 뭐 외모가 아름답다라는 것에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의 행위까지 포함해서 어떤 걸 아름다운 뭐 인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름다운 사람 뭐 이런 말 그런 것들 그 아름다움은 뭐랄까 일종의 윤리적 지상명령인 거죠. 그거는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그건 하고 싶은 거고 모방하고 싶은 거고 그런데 그 아름다운 건 바로 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우를 구하려 또는 조국을 위해서 싸우거나 또는 뭐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거나 이게 아름다운 건데 그거는 내가 선호해 보는 게 아니고 그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즐거움이 따르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참된 것이고 이런 생각 그리고 참으로 좋은 것은 진정한 나에게 좋은 것이다. 이게 이제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 나가 누구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나가 배고픈 나일 수도 있고 성욕을 갖고 있는 나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나를 나라고 볼 것이냐 그게 아니고 선한 것을 욕구하고 아름다운 것을 욕구하는 나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진정한 나고 그것에 진정한 나에게 좋은 것이 참으로 좋은 것이고 그래서 참된 나는 이렇게 자가 있는 내가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나를 확장하고 이성이 욕구하는 것, 그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그런 것을 갖는 큰 나, 그러니까 우주와 또는 세계와 합의를 할 수 있는 나 그런 나가 참된 나다. 소아가 아니라 대아다. 뭐 인도식으로 하면 아트만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성과 우주 이거는 이제 좀 스토아적인 생각인데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우주의 운행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것이고 신적인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고 그래서 우주는 합리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다. 이성에 의해서.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또 개인의 물질적 좋음을 넘어서서 보편적 좋음을 추구하고 그래서 이성의 선택에 따른 삶을 사는 것이 좋은 삶이다. 라는 생각이 스토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아식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갓 태어나면 자기의 몸을 갖고 태어나는데 처음에는 몸이 내 마음 같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 그 몸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러다가 뭐 음식을 먹는 것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그 작은 내 몸부터 시작해서 가족과 친구, 이웃, 국가, 세계, 우주 이런 식으로 자아를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 확장의 기본에는 이성이라는 보편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성이라는 우리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성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삶, 도덕적인 삶 이런 삶이 우리에게 좋은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행위하고 행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너무 간단하게 훑어봤습니다만 그래도 큰 틀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또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윤리적인 문제를 사유했는지 그런 거 간단히 좀 살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